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꿀맥주님, 춥고 어쩐지 무서울 것 같아서 못 읽었던 뉴욕 검시관의 하루. 날 풀리자마자 읽었는데요. 자살에 관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기율표, 프리모 레비, 이거 어디서 들었더라? 책장을 쭉 훑어보니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 책도 마음 아파서 사놓고 못 읽었었네요. 작가의 책 다 읽어봐야겠어요. 책걸상 아니면 읽어보지 못할 책들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모레비 책 좋습니다. 예, 트래블링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주말 내내 종이동물원과 우리가 추락한 이유를 읽었어요. 정말 재밌네요. 데니스 루웨이는 이미 그 명성을 알고 있었지만 SF 소설을 안 좋아하는 제게 켄 리우는 그 다채로움과 흡입력이 정말 놀랍네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도 책 추천합니다. 토머스 쿡의 브레이크하트 힐, 줄리언 웰지의 죄, 채텀 스쿨 어페어도 너무 재밌어요. 작은 물방울이 동심원처럼 퍼져가듯이 잔잔한 순간순간에 과거의 회상이 모여 온 수면을 온통 흔들어요. 그 작은 물방울이 강렬한 반전을 이끌어서 다른 책을 읽고 나도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꼭 읽어보세요. 이제 수지를 위생을 읽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토마스 쿡은 어떤 사람입니까? YG? 토마스 쿡은 미국의 장르소설 작가인데요. 이 토마스 쿡도 제가 알기로는 거장반열에 들어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꽤 미국에서 팬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읽는 분들이 읽은 곳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근데 찾아서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트래블링님 추천 보고서 이 브레이크하트 힐, 줄리언 웰즈의 죄, 채텀 스쿨 어페어를 일단 카트에다가는 넣어놨어요. 토마스 쿡은 JYP는 뭐 이거 여행자 수표 같은 거 막 표 팔고 이러는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이거. 네네. 토마스 쿡. 네. 수지 땡땡땡님, 오랜만에 저도 책 한 권 추천합니다. 더 오버 스토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월 은행나무에서 나왔네요. 4월에 2019년 퓰리처상 받았고요. 오버 스토리는 거대한 숲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표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숲 사진입니다. 표지에 혹해서 읽었는데 읽고 나니 퓰리처상까지 받았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이야기 전개 방식이 매우 참신했어요.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에 얽힌 3대의 가족사 이야기가 들어있답니다. 704쪽짜리라서 책걸상에서 방송될 수는 없겠지만 애청자들께 소개드리고 싶네요. 라고 네, 웃음 표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JYP를 디스하신 거죠 지금. 네, 704쪽이니까 방송 안 되겠구나. 네,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내용도 JYP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 서점에서 표지는 봤어요. 근사하더라고요. 표지는. 리처드 파워스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원시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 JYP가 진짜 안 좋아할 만한 소재죠. 반박을 못 하겠네요. 네. 네. 디페랑스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에구 가로를 쓰면 입력이 안 되는군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편 잘 들었습니다. 깜짝 게스트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조만간 사서 읽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YG님은 아실 것 같은데 데이비드 힐버스템의 콜디스트 윈터 추천해요. 너무나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이 책을 다룬 팟캐스트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YG님과 JYP님은 이 책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 데이비드 힐버스템의 콜디스트 윈터는 정말 훌륭한 책이죠. 아, 지금 얘기한 거는 YG 멘트인가요? 네, 이거 YG 멘트입니다. 네. 그런데 책걸상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쪽이 넘어요. 한 권인데? 네, 이 데이비드 힐버스템의 콜디스트 윈터는 JYP 약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모르겠는데요. 콜디스트 윈터? 됐다 추운 겨울? 네, 그 한국 전쟁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힐버스템이 사실 그 베트남 전쟁 종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미국의 유명한 기자잖아요. 이제 그 종군 기자로 베트남에 가가지고 케네디 정부가 전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나쁜 소식
진실만을 계속 본국에 이제 보내면서 굉장히 케네디 정부랑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뉴욕타임스 소속 기자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직접 뉴욕타임스 사주한테 종군 기자를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 사주가 그걸 거부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데이비드 힐버스템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확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또 베트남전을 종전하게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그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비드 힐버스템이 그 잠깐만요. 그 우리 디페랑스님은 헬버스템이라고 썼는데 그 영어로도 HALBER이니까 헬버스템이 맞는 것 맞겠네요. 같은데 네. 자꾸 힐버라고 발음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이 데이비드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적질 발음 틀렸다고. 네. 네, 데이비드 헬버스템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6일 전에 탈구한 원고가 콜디스트 윈터예요. 그런 건 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콜디스트 윈터에 대한 그 정보를 이렇게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유작이었어요. 네, 저런 사람을 이제 책 덕후라고 네. 부르죠. 그래서 근데 저도 아직 완독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읽다가 말았는데 언젠가는 꼭 저는 완독을 할 생각인데 네. 책걸상에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포기. 네. 옐로우 123님 믿고 읽는 JY픽 엄청 좋아하고 추천해주는 작품들 다 좋았습니다. 특히 개브리얼 제빈과 셀레스트 잉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섬에 있는 서점 방송 다시 듣다 보니 6분 30초경에 미국의 여류 작가라고 소개하시던데 편견 있으신 분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여자 작가분들이 그 단어가 멸칭이라고 싫어하시는 인터뷰를 많이 봐서 댓글 답니다. 그냥 여성 작가로 소개해 주세요. 프로 불편러 되기 싫지만 너무 애정하는 책 방송이라 댓글 답니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내가 했겠지 뭐. 그죠? 네. 저도 원래 이거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네네. 뭐 무의식 중에 나온 모양이네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지가 썼었나? 모르겠어요. 여성 작가. 네. 퓨어 땡땡땡땡님. 네, 첫 해부터 정주행 중 책걸상 중단 위기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혹여나 유료화되었더라도 동참했을 1인입니다. 진행자분들께 커피 한 잔씩 사드린다는 느낌으로요. 실제로 팟빵에서 정기 후원 기능이 생겼잖아요. 네. 예, 그 뒤로 오렌지 트리님과 진공상태님께서 정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잭씨님, 책, 술, 축구,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가진 아무튼 혼비님 화이팅입니다. 야, 이거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좀 이따 알게 되세요. 오늘의 게스트 아무튼 술의 저자 김혼비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원비입니다. 야, 우리 혼비님, 그동안 뭐 다른 책 함께 소개할 때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자기 책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로 책걸상에는 인연을 맺고 나서 이제 책걸상 크루도 되시고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새 또 책을 한 권 펴내셔가지고 자기 책 PR로도 나오셨네요. 오늘은 HB 헌정 방송인가요? 그러면 헌정 방송일 될지 책걸상과 HB님의 인연이 끊어질지는 뭐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뭔가 잔뜩 긴장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긴장하고 왔어요. HB님이 우리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새 책 나온다. 제목이 아무튼 술 이야기다. 여기까지 했었는데 우리 지금 잭씨님이 아마 이 책을 이미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책 날개에 저자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혼비, 내 인생의 삼원색은 책, 술, 축구인데 축구에 이어 술로도 책을 쓰니 세상의 모든 색깔을 다 가진 기분이다.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썼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요. 네, 참 담백한 저자 소개. 근사하죠? 부끄럽네요. YG 구구절절 YG는.
YG 소개는 뭐 한 10대 줄 썼잖아요. 네, 뭐 했다 뭐. 사실 그거 제가 더 썼는데 편집자가 친 거예요. 김원비 딱 3줄 썼잖아요. 아, 전 쓸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김원비다 이거지. 니네 나 알지 이거지. 그리고 나는 책으로만 승부한다. 제가 요렇게 책 날개에 저자 소개 아주 짧게 쓰는 사람 한 명 알아요. 김훈. 김훈. 아, 네. 김훈하고 김혼하고가 거의 같은 급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맞아요. 소개만 보면 거의 김훈급인 거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다는 되게 슬픈 예감이. 저 얘기는 본인이 맘상에서 안 나오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무튼 술이라고 하는 혼비 작가님의 새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아무튼 시리즈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아무튼 실험은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라는 세 출판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기획은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세 출판사가 콜라보를 해서 독립적으로 기획을 해서 작은 에세이를 펴내는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벌써 상당히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20개째네요 이게. 네, 예를 들어 아무튼 피트니스, 아무튼 게스트하우스, 아무튼 망원동, 아무튼 잡지, 심지어 아무튼 택시, 아무튼 스릴러, 아무튼 발레, 아무튼 술, 아무튼 양말도 있다. 네, 네. 아무튼 트위터, 아무튼 딱따구리, 아무튼 로드무비. 아무튼 계속 이건 뭡니까? 계속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네. 책을 한 권 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을 읽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항상성 삶에 유지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셨어요. 네. 그 20개가 이미 나왔고. 그래서 이 아무튼 시리즈가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시리즈라고 저는 들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에세이면서도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두 가지를 지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이면서도 뭔가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뭐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자와 그런 책들을 이제 기획한다라고 들었는데 혼비 작가님이 아무튼 술을 읽으니까 딱 거기에 부합하는 느낌의 에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세이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아무튼 시리즈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처음 봤단 말이죠. 다른 것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무튼 술이 20번째인데 이미 기획되어 가지고 제목하고 저자 이름이 쭉 적혀 있는 예고가 20개 넘게 있습니다. 근간해 가지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아무튼 떡볶이 요조. 네. 그리고 저희 책걸상에서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던 CBS PD인 정혜은 PD는 아무튼 메모를 쓰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마 김민정 시인인가 보죠. 네. 아무튼 빨강. 그리고 손보미 작가인가 보죠. 소설가. 네. 아무튼 미드. 그리고 프레시안에서 저랑 같이 일했었던 일본의 유학가 있는 아는별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일본 철도. 야, 일본 철도. 네, 쓰기로 했고. 이 서효인 네. 이분도 그분인가요? 네, 박형이랑 네. 같이 일하는 민음사 편집자이자 생활 밀착형 시인. 이분은 근데 최신 가요인데? 네. 아무튼 최신가요. 제가 지나가다가 잠깐 뵀는데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의 아니 이미지인데. 그런 분들이 또 최신 가요 네, 덕후세요? 최신 가요 덕후일 수도 네. 있죠. 대단한 팬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예스24 무슨 웹진에 이미 쓰고 계세요. 그 아이돌들에 대한 그렇구나. 어떤 칼럼들을. 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북튜버로 유명한 김겨울 씨가 아무튼 피아노. 네. 그렇죠. 아무튼 시리즈는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네. 그 JYP는 아무튼 시리즈 집필 의뢰가 들어오면 뭘로 써보고 싶으세요? 전 안 씁니다. 왜요? 일단 에세이를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에세이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 정보가 자기 얘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음. 의뢰가 일단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올 것 같은 게 덕후가 아닙니다. JYP는 관심사가 너무 많은 것들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자라서 딱히 이거 하나에 대해서 써볼래라고
아이템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무튼 시리즈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서도 강한 또 YG는 아무튼 시리즈 만약에 본인이 손들어도 되잖아. YG 정도 되면 쓰겠다고만 하면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쓰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쓰겠다고 하더라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별로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저도 덕후가 아니에요. 책 아니잖아요. 덕후잖아. 네. 아유, 이 책 좋아하시는 아무튼 분들은 책이라고 얼마나 쓸 많은데.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뭐 좋을까? YG한테는. 아무튼 팩트. 아니 아무튼 뒷담화? 아무튼 모독가기? 뭐 이런 거. 근데 저 같은 죄송합니다. 경우도 네. 의뢰 들어와서 쓴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보냈거든요. 진짜요? 네. 써보겠다고? 네. 아. 네. 진짜? 네. 그래서 오. 많이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보고 나는 이 주제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네. 손드는 분들이 많군요. 네. 그렇게 계약 그런데 맺는 이 경우가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마치 그 가수 아이유의 싱글 노래처럼 상당히 출판 시장에서 호감도가 높은 기획이라면서요. 네. 아이유의 싱글처럼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이유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제가 싱글을 내면 차트에서 좀 먹혀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아무튼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시장에 딱 내놓으면은 아무튼 시리즈에서 또 새로 책이 나왔네 이건 뭐지 하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좀 그 있다는 표지도 거죠. 다 비슷한 분위기로 나옵니까? 아니요. 표지도 다 달라요. 어떤 오. 분은 사진이고 네. 그 이 판형은 다 요 네, 모양입니까? 판형은 다 이래요. 근데 종이만 달라요. 그래서 판형이요 출판사마다.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샘터보다 더 작습니다. 아니 샘터를 젊은 분들은 그쵸, 모르시죠? 쌤도 모르실 것 같아요. 어쩌지? 좋은 생각보다 작아요. 좋은 생각은 좋은 아시고. 생각은 벌써 옛날 거죠. 네. 핸드폰보다 갤럭시 노트보다 조금 더 크다. 아이패드 미니보다 약간 약 작다. 작다. 네, 그런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네. 그리고 JYP가 정말 좋아할 만한 요인 짧아요. 네, 170페이지로 끝납니다. 근데 진짜로 이 혼비님 책도 그렇지만은 이 아무튼 시리즈는 넉넉 잡아서도 2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책들도 주로 다 이렇게 200쪽 안쪽입니까? 네, 제가 약간 좀 긴 편이고요. 이 정도가 그렇죠. 오히려 긴 편이에요. 네, 140쪽 오,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그 JYP나 YG는 못 쓰겠다 이거. 네. 일단 우리는 수다스러워가지고 뭘 하나 쓰기 부족하죠. 시작하면 네. 길어지거든 글이.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써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분량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네. 자, 아무튼 술이라는 아이템을 혼비 작가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진짜 좀 음,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겠다. 이걸 딱 보고 마음속으로 네가 뭔데 아무튼 술을 쓰냐? 나도 안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격이 있느냐 이러고 이제 뭔가 불쾌할 만한 수많은 술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네. 책 읽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읽은 다음에는. 제가 이 속내를 내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읽을 때는 치, 이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술을 좀 마시는 건 안다만 에휴 뭐 아무튼 술을 가지고 책까지 하고 딱 했는데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제 SNS에도 올렸잖아요. 혼비 작가님 몰라봬서 죄송하다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저도 처음에 술을 가져갈 때 일단 술이 아직까지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이게 18개까지 나올 때 제가 이걸 가져갔는데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다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내가 무슨 내가 이런 무슨. 느낌이죠. 그리고 저도 이걸 쓰고 출간하기까지 쓸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출간을 막상 앞두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왜 뭐라고 전국에 강호들도 많고 술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도 나오고 나서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네, 반응 좋아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길래 지금 본인 입으로 반응이 좋다고? 이게 지금 5월 7일자로 초판 일세가 찍었다고 판권면에는 돼 있고 네. 서점에 깔려가지고 팔린 지는 제가 알기로는 4월 말부터거든요. 네, 일주일 전에. 근데 벌써 일세가 나갔대요.
5월 오. 8일에 2쇄 찍었는데요. 오. 네. 1쇄를 보통 그래도 한 2,000부는 찍죠. 네. 3,000부. 2,000부. 2,000부? 네. 그러니까 2,000부가 한 일주일 만에 다 나가는 거죠. 2주. 2주 만에. 일주일에 1,000권씩 팔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이야. 근데 초반에 이렇게 반짝하다가 말 수도 있어서 그 82년생 김지영이 2쇄 찍는데 2주보다 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82년생 김지영은 처음에는 좀 별 볼 일 없었죠. 그러니까요. 책걸상에서 방송한 다음에 그때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야, 2019년에 뭐 초대형 베스트셀러 하나 나오는 겁니까? 아무튼 술. 그럴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좀 부끄러울 것 같아. 나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아무튼 술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저랑도 술 한잔 하시죠. 근데 정말로 출판사 미팅이라든지 뭐가 옛날에는 그냥 만나서 밥을 먹자였는데 만나서 술을 먹자로 정말 다 바뀌었어요. 다들 이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읽고서는 되게 우아하고 호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에서 경고했잖아요. 나는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거 되게 싫어한다. 맞아. 낯가린다 이런 이야기 한번 쫙 해놨잖아요. 음흠. 그래서 저희도 되게 고민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방송만 하고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괜히 또 질척거리게 밥 먹자 이런 네, 얘기 안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근데 이 아무튼 술을 읽고 나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고 뭐 할 것 같아요. 그 우리 지금 너무 변죽만 올리고 있는데 일단 본인 입으로 네. 심지어 본인이 쓰겠다고 손들었다면서요. 네. 어떤 마음으로 무슨 내용으로 쓰려고 손을 들었으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진짜로 쓰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책에도 나오는 T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책 마감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처럼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책을 도저히 못 쓰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계속 마감이 밀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다 붙여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을 떠서 이제 속초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막 너무 괴롭게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저는 막 책 읽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러닝메이트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친구가 글 쓰는 동안 옆에서 저도 그냥 아무 글이나 막 썼었거든요. 근데 5박 6일 그렇게 갔다 왔는데 5박 6일 동안 한 100매 정도를 썼는데 보니까 75매 정도가 다 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축구의 편집자이자 아까 잠깐 이름이 나왔던 서효인 편집자가 마침 여기 아무튼 필자로 참여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에세이를 써봤더니 다 술 얘긴데 아무튼 술 아직 살아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효인 편집자가 바로 여기 대표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무튼 술 살아있냐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김원비가 지금 75매 정도의 원고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성사가 됐어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아이템이 너무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훨씬 더 유명하고 막 이런 셀럽 계열이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효리가 쓰겠다 술에 대해서. 그럼 네, 그러면 밀리는 거죠. 밀리죠. 그럼 당연히. 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게 없었고 네. 이제 글쟁이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어느 정도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김원비라는 작가가 술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원고까지 일부 있다. 이미 샘플이 있어.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출판사 사장이라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나라도. 김원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구 실명을 대긴 좀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급의 네. 남자가 썼다고 하면 별로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JYP나 YG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술 원고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YG가 썼어 한 아니 그래가지고 딱 던졌으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이 술 아이템을 저한테 주는 게 맞나? 이러면서 아마 별로 매력 있게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하여튼 술이라는 책을 꼭 뭐 남자가 써야 된다, 여자가 써야 된다 이런 건 없는데 하지만 느낌상 왠지 남자가 쓰면은 훨씬 좀 질척질척한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미 그 남자들 술 마시고 깽판 친 얘기들은 한국의 남자 그런- 작가들의 뭐 네. 단편 소설이나 뭐 에세이 등등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쓰신 술꾼께서
뭔가 써보겠다고 하니까 약간 결이 다른 에세이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리고 정말 만약에 내가 소요인 편집자였다 그러면 아무튼 술에 넘기는 게 아니라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술꾼이라는 이름으로 미름사에서 책을 냈다. 그래 나도 네. 별도의 책으로 그냥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석에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여자 술꾼으로 네. 책을 내라. 네. 네. 그러게요. 왜 서효연 편집자님은 저를 그렇게 떠넘기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포인트인데. 소요인 편집자와의 우정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이 책이 정말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민음사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방송을. 네. 제가 민음사 사장님께 문자 한번 보내드리려고요. 서효연 편집자가 이걸 깠다. 깠다. 어, 심지어 출판사를 알아봐줬다. 그러지 마요. 그분도 직장 다녀야죠. 그래서 그 무슨 내용으로 썼어요 주로? 우린 뭐 물론 다 봤지만. 네. 그래서 그냥 저의 평소 술버릇, 뭐 술을 마시고 겪었던 이야기. 제가 여기에는 약간 멋부려서 쓴 부분을 인용하자면 술과 함께 익어간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고 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간 술 읽는 혼비. 그런 거 있잖아요. 술 읽는 마을 뭐 이런 식구 있잖아요. 그 이 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애정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책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웃기고요. 그 책의 어떤 유머 코드나 어떤 그 잔잔한 어떤 그 감성 이런 게 감성 아주 흡사합니다. 아, 흡사하셨어요? JYP님한테?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네. 하여튼 같은 사람이 쓴 거다는 네. 거는 확실히 느낌이 와요. 그리고 약간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보다 약간 더 깊고 좀 그 저희 말로 질척거려요. 그래서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보고서 김원비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혹은 김원비라고 하는 작가랑 좀 더 친해지고 싶다. 그의 내면 세계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마 아무튼 술을 읽고서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먼저 읽고 나서 김원비라는 작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아무튼 술을 읽으면은 그 궁금증이 일단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더 호기심이 생길 거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를 안 읽으셨던 분들이 아무튼 술을 먼저 읽으면은 이런 술친구 같은 작가가 쓴 전작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그러니까 절제할 때는 되게 절제를 하는데 약간 고삐 풀릴 때는 가을 같은 때는 한 달에 20일은 마시는 것 같아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네. 지금은 피부가 술 피부입니까? 꿀 피부입니까? 술 피부죠. 네, 술 피부죠. 예, 책에 보면 한 에피소드거든요. 한 번 마실 때 네. 보통 마시는 양은 어느 정도? 근데 많이는 안 마셔요. 그 20일이라고 하는 것도 반주. 제가 반주를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술을 작정하고 마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드시냐?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을 때는 한 병. 아니야, 평소에 한 병. 자, 저기 한 달에 20일을 마시고 물론 가을이라는 전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한 번 먹으면 보통 소주 한 병 정도는 먹는다. 3분의 2에서 한 병. 네. 아니 오죽하면은 그 술 좀 마신다는 저 술 좀 마시잖아요. 제가 이 아무튼 술을 읽고서 반성하면서 내가 이런 술꾼을 몰라뵈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본인은 혹시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놀라운데. 네.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의존증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있죠. 저 같은 성격은 있어요?
되게 그런 거에 민감해서 내가 혹시 의존증 아닐까를 되게 끊임없이 체크하는 체크는 해봤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체크하는 건 그런 거죠. 약간 금주를 해봤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을 쓸 때 YG님이랑 JYP님은 바로 옆에서 보셨겠지만 거의 이거 쓰는 데만 1월을 보냈었는데 그럴 때 1월에 한 2번 마신 게 다인데 약간 이렇게 필요할 때는 또 안 마시게 되는 걸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 부분을 전국의 많은 술꾼들이 들으면 당신은 아무튼 술이라는 책을 쓸 자격이 네,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책 읽고도 네가 무슨 술꾼이야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책걸상 이번 주에는 김원비 작가가 새로 낸 따끈따끈한 책 아무튼 술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책에 있는 기가 막힌 웃긴 표현들 또 감동적인 스토리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비 작가님 다음 시간에도 꼭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